모닝체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앞에서 최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내 시장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CH 2025 앞두고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 이렇게 이제 앞에 헤드를 뽑아봤는데요. 외국인들 어제 SK하이닉스 2,900억, 삼성전자 958억 이렇게 순매수를 좀 했고요. 아침에 이제 또 폭스콘 얘기가 나왔죠. 폭스콘이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그게 AI 서버 수요가 폭증을 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얘기가 사실은 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 국내 이 반도체 또 반도체 소부장주들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 이유였는데 이게 이제 오늘 폭스콘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더 이제 추가가 된 셈이 됐습니다. 앞서 어제 주가 급등했던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AI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 117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건데 이게 원래 6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를 더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던 게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건데 여기에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이 AI 서버, 데이터 센터형 서버 수요가 이렇게 크게 늘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주가에, 반도체 관련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좀 해볼 수 있는 뭔가 어떤 계기, 모멘텀 이런 게 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 지수가 이렇게 부재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팔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수를 끌어내렸던 이유인데 거꾸로 물론 SK하이닉스가 좀 필두로 나서고 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해서 따라 올라가 준다고 그러면 지수가 또 2,500, 2,600 또 반등하는 것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내일은 아마 내일 이 시간에는 또 이제 젠슨왕 얘기를 아마 제가 준비할 가능성이 높은데 젠슨왕이 또 오늘 밤에 있을 기조연설에서 또 AI와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이게 또 어쨌든 모멘텀으로 현재도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수젠텍, 랩지노믹스 두 회사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진매트릭스, 오상헬스케어 이 회사들이 사실은 작년 여름 가을쯤 해가지고요. 가을쯤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9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한 달 가까이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죠. 가을에 독감 나오고 또 그때 작년 가을에 이 팬데믹이 아니죠. 이 코로나가 다시 조금 유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들 주가들이 한동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갑자기 또 이렇게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강한 어떤 급등세를 좀 시연을 했습니다. 이유는 HMPV라고 하는 이게 인간 메타뉴모 바이러스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한참 읽어봤습니다. 이게 일종의 독감이랑 비슷한 그런 어떤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현재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유행을 했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현재 중국에서 유행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사실은 코로나처럼 백신도 없고요, 치료제도 없다라는 문제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도 이 기사를 다루는 내용들이 보면 이거 혹시 또 코로나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우려들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결국은 사실 독감이랑 유사한 거였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점 때문에 사실 공포감을 자아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이렇게 어제 주가들이 많이 왔고요. 또 미국에서도 AI죠, 조류 인플루엔자 이게 또 유행을 좀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H5N1 인간 이건데 이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사람한테 감염된 사례가 실제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뭉쳐져서 어제 국내에서 이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급등시켰던 좀 그 이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참 이런 테마들은 정말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오늘 또 반대로 꺾어질 수 있거든요.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어제 올랐으니 오늘 또 이게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일단 오늘 출발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냥 바로 들어가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테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가볼까요?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 한번 보죠. 한국 첨단 소재 최근 한 달 새 346%, 4배가 넘게 올랐고요. 아이윈 플러스 109%, 코위버 89%, 엑스게이트 82%, KCS 75%입니다.
연간으로도 이렇게 오르면 대단한 건데 이게 최근 한 달 새 올랐다니까 폭등이죠. 이게 참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결국은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제 관련주로 해서 국내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특히 이번에 CES에서 이제 양자 기술을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이다. 이번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팅 이 기술을 별도의 섹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좀 더 홍보도 하고 더 여러 가지 부스도 좀 마련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서 더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오른쪽 보십시오.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적인데요. 주가가 4배가 넘게 올랐던 이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 매출이 50억밖에 안 됩니다. 3분기 동안. 그나마 영업 손실이 44억이나 되고요. 거의 뭐 매출과 영업 손실이 비슷한 수준이죠. 아이윈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매출이 200억, 400억 뭐 이 정도고요. 다 영업 손실입니다. 마지막에 이 KCS 정도만 영업이익이 12억 정도인데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반토막 이하로 난 그런 실적은 볼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앞서 IM증권 이용훈 이사도 국내에서 양자 컴퓨팅을 직접 연구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다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은 그렇죠. 테마인데 국내 관련주들이 없다라는 점을 일단 한번 잘 감안하시면서 이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추격 매수 하신다라는 건 더욱더 좀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 진단키트와 양자 컴퓨팅 이 두 최근의 테마 이 기사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시작할 때가 아니라면 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더욱더 이런 테마주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 잘 한번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리 잠깐 마치겠습니다.